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빗이에요. 저는 태국에서 온 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곳들을 탐험하는 꿈을 꾸었어요. 저는 밝게 빛나는 대도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일본이 이 모험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믿었어요. 붐비는 거리, 신나는 축제,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만 들어봤던 맛있는 식사들을 생각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에리아 라이트 에이레리타와 ARIM 아리마, 그리고 저는 일본으로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모험을 위해 짐을 싸고 떠날 날이 기다려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이 어떨지에 대해 몇 시간씩 이야기하며 상상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방문할 장소들을 떠올리며 배우게 될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마치 고대의 거리를 걸으며 오래된 시장을 탐험하고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는 제 모습을 거의 그려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집에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와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꿈꾸던 바로 그 일본 대학에서 갑자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취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마치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소식은 번개처럼 쏟아져 내려왔고 그 순간 우리가 느꼈던 모든 설렘과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저는 혼란스럽고 상처받았으며 실망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했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앉아 전화를 바라보며 믿기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 일본에 대해 상상했던 수많은 멋진 것들이 지금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은 슬픔과 불확실함으로 무거웠어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우리 뭐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직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방법이 있을까요? 더 이상 실망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한국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받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인터넷에서 들은 몇몇 이야기가 저를 조금 경계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학생들이 태국 학생들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과연 우리가 상상했던 일본보다 나은 곳일까요? 라는 의문이 제 마음 한켠에 생겼어요. 이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에도 뭔가 멋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서도 뭔가 멋진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 친구 레리타와 아리마도 약간 긴장했지만 새로운 모험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 합의했어요. 모든 나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국이 우리를 놀라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저는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국으로 떠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비행기 여행은 길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새로운 땅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설렘과 걱정이 함께 느껴졌어요. 인터넷에서 들은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길 바라며 한국에도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품었어요. 착륙하기 전 몇 시간 동안 제 심장은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채로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비록 제가 꿈꾸던 일본으로의 길은 막혔지만 저는 새로운 모험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 뜻밖의 변화가 제 신념에 도전하고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며 결국 한국의 진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게 해줄 여정의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배움과 탐험, 성장을 위해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제 꿈이 완전히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우리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한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분주한 공항에 발을 내딛었을 때 제 심장이 엄청 빠르게 뛰었어요. 한글로 적힌 간판들과 낯선 언어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이로움이 밀려왔어요. 약간의 의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이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도 가득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저와 친구 레리타 아리마는 대학 기숙사로 안내받았어요. 그 건물은 현대적이고 밝았어요. 벽은 부드러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방들은 깔끔하고 편안했어요.
태국에서 익숙한 것들과 너무 달라서 약간 긴장도 되었지만 공용 휴게실에 들어서자 웃고 떠드는 학생들을 보면서 한 줄기 희망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곳이 저희의 새로운 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캠퍼스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포장된 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상쾌한 공기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풍기는 신선한 커피향,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들의 달콤한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궁금했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 벽에 걸린 예술 작품들, 그리고 길에서 마주친 친절한 미소를 짓는 학생들까지. 캠퍼스의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첫 수업에 참석했어요. 선생님께서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제게는 낯선 단어들도 있었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어조 덕분에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나쁘게 대접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교수님들은 인내심과 존중을 가지고 계셨어요. 질문을 하고 함께 배우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학교 식당에 갔어요. 식당은 많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넓은 공간이었고 한국 음식의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한 무리의 학생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학생들이 저를 대화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행과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 친절함과 다양성 그리고 기회의 땅을 보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어요. 거리는 전통 한복부터 최신 전자기기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 화려한 상점들로 가득했어요. 깔끔한 시장과 저를 미소로 맞이해주는 친절한 상인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김치, 불고기, 떡볶이 등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맛들이었지만 한 입 먹을 때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고소한 독특한 맛의 조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약간의 의심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모두가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를 찾다가 길을 잃었을 때 한 친절한 학생이 저를 세심하게 도와주며 카페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학생의 따뜻한 태도와 저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 덕분에 예전의 걱정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저는 이전에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달리 한국이 훨씬 더 환영하고 친근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매일 제 생각과 감정을 적은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이 캠퍼스를 마법처럼 만들어주는 모습, 밤에 분주한 도시가 끝없는 모험처럼 느껴진 모습을 기록했어요. 만난 친절한 얼굴들과 그때마다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글로 남겼어요. 모든 단어가 제 여행이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제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때 품었던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경이로움과 설렘으로 채워졌어요. 이 새로운 나라는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우정,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더 많이 웃고 크게 웃으며 매일의 소소한 순간들을 진심으로 즐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저의 진정한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드디어 이곳을 집으로 부를 수 있게 된 여정이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마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았고 저는 이 활기찬 땅에서 제 이야기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몇 주를 보내고 나서 저는 제 새로운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설렘과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만난 친절한 얼굴들과 방문한 멋진 장소들에 대해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 보여드리기 위해 브이로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사람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극적인 영상을 하나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한국에서 겪었다고 생각하는 나쁜 점들에 집중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영상들은 조회수가 많아서 저도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펜을 돌려주지 않거나 불친절하게 행동하는 작은 문제를 보여주는 장면을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부정적인 면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친구가 된 한 친절한 한국 학생에게 다가가서 영상에서 연기를 도와줄 수 있는지 부탁드렸어요.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자 그분도 한 장면에서 연기를 해주기로 동의해 주셨어요. 저는 영상 속에서 그 친구가 제가 빌린 펜을 빨리 돌려주지 않아서 화가 난 것처럼 연기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진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어요. 장면을 녹화할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했어요.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는 교실에서 저희가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저는 화가 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친구는 짜증난 척 연기를 해주었어요. 그 장면은 아주 짧았지만 제가 편집을 통해 더 길고 극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배경 음악과 부정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자막도 추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저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어요. 영상은 금세 인기를 얻었어요. 곧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하며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친절할 수 있다는 댓글들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댓글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 영상이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받자 조금 뿌듯했어요. 하지만 댓글을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 무거운 기분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 경험했던 모든 친절한 제스처들, 따뜻하게 맞아주신 교수님들,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신 학생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들을 떠올렸어요. 저는 제 영상이 단 한 가지의 가짜 부정적인 순간만을 보여줌으로써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다시 볼 때마다 저는 그 장면이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한 멋진 순간들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의 한국 생활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버린 제 자신에 대해 혼란스러웠어요. 조회수를 많이 얻었지만 이 계획이 결국 실수였음을 느꼈어요. 정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예전의 의심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발견한 더 친절하고 환영해주는 한국의 모습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작은 방에 앉아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작은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는지, 희망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던 좋은 순간들을 왜 공유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저는 캠퍼스에서 해가 뜰 때의 모습, 식당에서 친구들의 부드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건네주신 따뜻한 말씀들을 기억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진짜 모습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변화를 결심했어요. 제 브이로그를 통해 이곳에서의 제 삶의 진실, 즉 도전과 동시에 겪은 수많은 친절하고 긍정적인 순간들을 모두 공유하기로 했어요. 실수는 가끔 생길 수 있지만 그것에서 배우고 우리가 느낀 진심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곳이 아니라 희망과 우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의 좋은 점들을 강조하는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제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분들도 저 자신에게 진실되게 그리고 제 실제 경험들을 공유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긍정적인 순간들을 숨기거나 조회수만을 위해 부정적인 면을 꾸며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때로는 주목받기 위해 우리가 실제 경험과는 맞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직함과 친절이 일시적인 성공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실수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배웠어요. 비록 처음에는 잘못된 계획을 세웠지만 저는 앞으로도 항상 한국에서의 제 모험의 진짜 이야기를 공유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면 제 경험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각 이야기 뒤에 숨은 아름다움과 진실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어느 화창한 날 저는 한국의 유명한 장소인 용산역을 직접 둘러보기로 결심했어요. 용산역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보게 될 생각에 매우 설렘을 느꼈어요. 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거리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눈에 띄었어요. 높은 건물들과 넓은 보도 덕분에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밝아 보였어요. 이 방문이 제 한국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느낌이 들었어요. 용산역에 도착했을 때 그 크기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큰 간판과 전광판에서는 열차 시간표가 흘러나왔어요.
용산역은 단순히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상점, 카페, 그리고 심지어 큰 서점까지 있는 작은 도시 같았어요.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해서 우선 서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종이 냄새가 항상 저를 차분하게 해주거든요. 서점 안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여기저기 전시된 다채로운 책들과 귀여운 작은 선물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소장품 코너가 있는 작은 구역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한 아이템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반짝이는 눈을 가진 귀여운 봉제 인형 곰이었어요. 그 곰 인형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바로 집에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격을 확인해 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인형을 꼭 갖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지만 제 지갑에는 돈이 부족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더니 제 욕망과 지불 능력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어쩌면 몰래 이 인형을 가져가고 나중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에 두려움과 혼란이 밀려왔지만 인형을 갖고 싶은 욕망이 더욱 커졌어요. 저는 급하게 작은 봉제곰 인형을 지불하지 않고 제 가방에 넣었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보통인 척 하려고 애쓰는 제 손은 떨렸어요. 가게를 막 나오려던 순간 큰 삐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출구 근처의 보안 스캐너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스캐너가 제 가방 속에 무엇인가를 감지한 것이었어요.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얼굴은 두려움과 후회의 감정으로 뜨거워졌어요. 저는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 긴장된 순간 저는 어찌할 바를 생각하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따뜻한 목소리가 그 침묵을 깨뜨렸어요. 근처의 선반을 조용히 둘러보고 있던 중년의 한국인 남성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부드럽게 모든 게 괜찮으신가요, 젊은이? 라고 물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정했어요. 제게 다가오실 때 그분의 눈에서는 걱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긴장된 상태에서 제가 인형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갔던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너무 갖고 싶어서 돈이 부족해 인형을 가져갔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분이 화를 내거나 실망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조용히 경청하시더니 마치 제 어려움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고는 누구나 가끔 실수를 할 수 있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저를 계산대로 이끌고 인형값을 친절하게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가게를 나오면서 그분은 가까운 카페로 함께 가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자고 초대하셨어요. 카페에서 함께 자리에 앉아 저는 계속해서 사과를 드렸고 그분은 부드럽게 괜찮습니다 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실수도 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 덕분에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절과 이해심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에 들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따뜻한 분의 배려 깊은 행동은 한국의 한편 따뜻하고 지지해주며 이해심 많은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자신의 인생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용서와 정직의 가치를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 자신의 행동과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새로운 희망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용산역에서의 경험은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두려움과 후회의 순간 속에서도 진정한 친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들을 진실되게 유지하며 살아가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카페를 떠나며 저는 다시 한번 용산역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곳은 단순한 분주한 이동의 장소가 아니라 많은 교훈을 주는 곳으로 보였어요.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이 경험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임을 알았어요. 이 극적이고 눈을 뜨게 하는 순간 덕분에 한국의 진짜 정신 따뜻함, 이해, 그리고 모두가 올바른 길을 찾을 기회를 가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용산역에서의 사건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제 삶에 대해 조용한 밤마다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때 무시했던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캠퍼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나무들 사이에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었어요. 저는 한국이 따뜻하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게 해주는 이런 소박한 순간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수업을 들으러 가다가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걷고 있는 학생 무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저는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하고 가족, 취미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줬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작은 가짜 부정적인 순간만을 보여주는 영상 대신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이곳에서의 제 진짜 삶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들이 모여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대학 식당의 순간들, 그리고 동급생들 사이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주고받는 조용한 공부방의 모습을 촬영했어요. 분주한 거리, 다채로운 시장,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를 담았어요. 모든 장면이 한국의 아름다움, 따뜻함, 그리고 너그러움으로 가득 찬 나라라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또한 저는 캠퍼스 근처의 작은 공원도 방문했어요. 그 공원은 벤치 몇 개와 푸른 잔디가 널찍하게 펼쳐진 단순한 곳이었어요. 저는 거기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이 순간들을 촬영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단순한 즐거움과 따뜻한 배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촬영하면서 저는 용산역에서 만난 친절한 분이 제 시각을 바꿔주신 그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분의 친절은 진짜였고 실수도 배려와 정직을 통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탐험할수록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어느 날 저는 동네 시장에 들러서 과일 장수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며 신선한 사과 샘플을 건네주셨어요. 그 밝은 목소리와 부드러운 태도 덕분에 저는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다양한 과일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재배되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몇 가지 한국어 단어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간단한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국 문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어요. 또한 저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친절한 사서분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책장을 넘기며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책들 속에 담긴 고난, 인내,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는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저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귀하게 들을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날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강하고 긍정적으로 변해갔어요. 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은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차가운 대화와 가혹한 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삶을 함께 나누며 작은 기쁨들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이 여정이 끝날 무렵 저는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진짜 한국의 마음은 사람들의 미소 도와주려는 마음, 그리고 깊은 공동체 의식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새로운 영상들은 솔직한 순간들과 진짜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의 이런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작업을 통해 저처럼 여러분도 이 멋진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아름다움, 친절 그리고 희망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랐어요. 이 경험은 제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을 주었어요. 모든 실수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친절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제 삶이 진짜로 저를 바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 같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전처럼 두려움이나 의심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밝은 아침 저는 웃음을 머금고 대학 캠퍼스로 걸어갔어요. 나무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친구들이 서로 인사하며 웃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진짜 경험들을 모두와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사람과 매일매일의 순간이 작은 기적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 기적들을 축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브이로그를 위해 새로운 영상 시리즈를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매일 마주치는 좋은 일들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선생님께서 어려운 수업 내용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시는 순간, 친구들이 식당에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공원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단순한 순간들까지 담았어요. 각각의 영상은 제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을 보여주었어요. 제 영상이 희망과 행복을 전파하고 다른 분들도 한국의 진짜 마음을 보실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는 작은 공원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에 다녀왔어요. 그 공원은 밝은 색들로 꾸며져 있었고 공기에는 경쾌한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돗자리 위에 모여 있었고 아이들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뛰어다녔어요. 저는 지역 사람들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에 대해 묻고 전통에 대해 배웠어요. 한 어르신께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 젊은 여성은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해 주셨어요. 모든 대화가 제게 인생 곳곳에서 친절과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 저는 가장 친한 친구 레리타와 아리마를 만나기 위해 유명한 길거리 음식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은 갓 조리된 음식의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고 각 포장마차는 밝은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매콤한 떡볶이부터 달콤한 호떡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어요.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니 우리 모두가 뭔가 예전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희는 각자 성장해 왔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도착한 이후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야기 나누었어요. 저녁이 되면 저는 종종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카메라를 들고 제 생각과 꿈을 녹화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생각과 꿈을 기록했어요. 분주한 거리, 조용한 구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어요. 저는 배운 교훈들과 경험한 친절한 제스처들에 대해 글로 남겼어요. 제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찾아온 모든 긍정적인 순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날이 지날수록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고 기대감도 커졌어요. 저는 학업이 끝난 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남아서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고 심지어 앞으로 올 태국 학생들이 이곳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친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제 제 여정을 돌아보면 도전과 배움 그리고 멋진 사람들로 가득 찬 길을 보게 돼요.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시절과 그때마다 실수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얻었던 순간들이 기억나요. 그리고 전환점이 되었던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그리고 뜻밖의 도움들도 기억나요. 이 모든 기억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오늘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서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제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제 여정이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돼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교육과 모험만을 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절, 용서 그리고 성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 자신이 될 수 있고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며 세상의 좋은 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찾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매일매일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 여정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제 밝은 새로운 미래이고 저는 두 팔 벌려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